양민을 죽인 일이 없죠? 없습니다. và còn sống sót lại những gia đình. Không lẽ cho lồ mà con chịu thế, không có nữa đâu.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총 이제 80여 건이 있었다고 지금은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9천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Đi ra dòng nước thì thằng em tôi nó 5 tuổi cũng bị toát cái miệng này, thở phì phò mà ông thở ghê lắm, thở giòn dụa. Nhưng mà tôi đi ra, nhưng mà cái đống ruộng tôi đi ban ra là mẹ tôi họ đã lùa về đó, cỡ 10 mấy người bán rồi. Mẹ tôi đang số nó nằm bán chết đó, mà tôi không biết.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자기는 월남 참전 용사였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말을 되게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그대로 이렇게 학습해서 우리 할아버지는 베트남 참전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할아버지를 통해서 봤던 베트남과 관련된 기억들과 제가 20대가 돼서 베트남전 당시에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다르지? 왜 이렇게 da르지? 정말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트남에 가게 됐고 Của những người kia thì những người kia có người là không có thân nhân bị giết. Thì ở đây họ nói là đây cũng không phải là tôi cũng không trách gì cho những người Hàn Quốc. Vì những người đây là đi đánh thuê cho Mỹ. Cô đứng lên cô nói là đây là tôi căm thù những người đó. Mẹ tôi, anh em tôi toàn là còn nhỏ mà tại sao giết hết. Thì tôi không, tôi sống bơ vơ nên á, thì giờ trừ là tôi không nói là đi đánh thuê cho hết, nhưng mà tôi nói người còn sống giết gia đình tôi là tôi rất là căm thù. 자료들도 남아있고 생존자들도 남아있고 피해자들도 아직 남아있는데 중요한 건 정확한 진상조사,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조금씩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정말 60, 70년대에 정말 많은 민간인 학살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 저 멀리 베트남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 그것까지 사실은 집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저질렀던 일이고 우리 여기 계신 역전의 용사들은 양민을 죽인 일이 없죠? 없습니다. 우리는 적과 싸움에서 총탄으로서 했지 저희는 양민을 절대 죽인 일이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워 창피한 노릇입니다. 어찌 월남전이 끝난 50년 된 지금에서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국가의 명령을 받아 주저없이 이영만리 월남 전장으로 떠났고 적을 위해 sinh命을 바쳐 싸웠습니다. 애국심은 이 나라의 실로 엄청난 발전을 안겨주었고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 최고의 영으로 확실하게 예우해 주시길 300여 명의 국회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이제 카메라를 대고 쌍욕을 하고 막 너 어디서 나왔어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막 카메라를 들다가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카메라를 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비슷한 분들이 계속 집회 현장에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얼굴들을 저는 이제 영상을 확인하면서 계속 그분들을 만나게 되고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광장에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국가도 사회도 그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베트남 전쟁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어떻게든 그 기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전쟁 50주년이고 참전에서 50주년이고 종전, 베트남 종전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가해자 사죄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가해자였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서는 큰 지적이 없습니다. 하나주머니가 한국에 오셨을 때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같이 집회에도 참석하고 이제 나눔의 집도 영화에는 나오진 않지만 나눔의 집도 방문을 해서 이렇게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만나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픔을 안다.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안다 하면서 바로 그냥 연대를 하시고 바로 포옹을 하시고 서로 손을 같이 잡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기로녹 김복덕 할머니하고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신데요. 할머니들이 베트남에 나비를 날려보낸 이후에 우리들과 인연이 연결되었습니다. Các bà là vì tôi cũng là một nạn nhân còn sống sót tại đây. 광화문에 있는 이제 세월호 천막을 저희가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서명을 하는 테이블 아래에 이제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돼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죽은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저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거나 너무 익숙해서 무심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서명 한번 하고 지나가거나 했던 것 같은데 나도 아빠를 잃었고 나도 엄마를 잃었고 나도 아이들을 잃었다. 그 마음 하나로 전쟁에 대해서 꼭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혹은 전쟁에 어떤 군인들을 파병했던 국가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쟁에 대해서 모두가 각자의 시선으로 여성의 시선으로 장애인의 시선으로 아이들의 시선으로 할머니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그것들이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걸음들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골 마을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처럼. 자기가 살기가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도 몇 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기억을 보존하고 기억하려 하고 이어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간 한국 사회에서 20년 가까이 공론화되어 왔던 베트남전 인간 학살 문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 기억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한국 시민사회의 어떤 노력 혹은 한국 시민사회가 하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네덜란드에 있는 편집자랑 같이 편집을 한번 했었는데 그 평화법정을 보면서 너무 흥미로워하면서 어떻게 한국 시민사회는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냐라고 하면서 참전 군인들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거의 불행을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드러내 직시하고 온당한 치유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참전군인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참된 명예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Điều cuối cùng thì tôi mong rằng những cựu chiến binh đã thẩm sát không nhất không nhị chúng tôi. Nếu ngày hôm nay có đến đây thì tôi mong rằng những cựu chiến binh đó sẽ lên cầm tay tôi và nói lời xin lỗi. 참전군인의 손녀임을 알고도 타나주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맛있는 밥을 지어주셨었어요. 밥 먹고 가라, 와서 잠 자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저는 베트남에 가서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고 타나주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선뜻 보여주는 어떤 관용의 태도, 환대의 마음 그것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계속 찾아서 증언하고 이런 태도들 같은 것에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어떤 전쟁과 어떤 분쟁과 이런 것들을 20, 30대로서 어떻게 기억해 나갈 것인가라는 어떤 그 질문이 저한테는 화두였거든요.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네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알아? 였거든요. 꼭 전쟁에 참전해야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담론들을 만들어냈을 때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지 전쟁에서는 다들 그렇게 사람들을 죽인다는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이야기를 하나 둘씩 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